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엔 참 희한한 풍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지은 피의자는 나 죄 지었어. 내가 죄값을 치르게 해줘. 나 유죄야. 그러는데 검찰이, 검사가 아니야, 당신은 죄 없어. 당신은 무죄야. 무혐의, 불기소.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왜냐? 이 재미교포 목사 최재형 씨가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재형 씨가 김건희 여사 발목을 딱 붙잡고 나 죄 지었으니 당신도 죄인이야.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검찰이 2018년부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선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6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불기소. 근데 이런 내용으로 권고를 했다면 이번에 최재형 씨에 대해서는 4가지 혐의에 대해서 기소, 죄가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두 수사심의위원회 15명씩 구성이 돼 있는데 겹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심의위원회 다르고 다르고 앞선 얘기 다르고 뒷얘기 다르고 이러면 이런 수사심의위원회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납득 못하지요. 제가 가령 피의자여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는데 저한테 유죄 권고가 나왔다면 수사심의위원회 다시 열어주세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잘못 뽑아서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다들 이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비올백, 파우치백, 백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팩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300만 원 상당의 파우치백. 준 사람 최재형, 받은 사람 김건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에서 최재형은 유죄, 기소해야 된다고 그러고 김건희 여사는 무죄, 무혐의.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납득하겠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도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건 마찬가지죠. 서울중앙지검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직무 관련성 없고 대가성 없다. 따라서 공직자의 배우자이지만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무혐의, 불기소.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이미 다 공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딱 맞춘 듯이 수사심의위원회도 무혐의, 불기소 권고를 했어요. 이제 결론만 내리면 되는데 갑자기 최재형 씨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청탁금지법 위반하자 해버리는 바람에 검찰이 스텝이 꼬인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주 불성사나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당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그 명분이 쌓인 것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재의결 표결을 하면 재표결을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헷갈려 하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살다 살다 이런 풍경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 8대7 의견으로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할 수 없다고 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그리고 모든 혐의 불기소 권고를 했던 앞선 수사심의위원회하고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고 적지 않은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조계 학계 외부 전문가 15명 어제 오후 2시부터 밤 10시 40분까지 8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최재형 씨에게 청탁금지법, 명예훼손, 교거침입, 유괴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 4가지 혐의 토론을 벌였는데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8대7로 기소, 명예훼손은 한 사람만 기소 의견, 나머지 14명은 안 돼. 그 명예훼손 해당 안 돼. 부거침입, 그 다음에 뭐 공무집행 방해, 이것은 전원 만장일치로 죄가 안 돼. 이렇게 했습니다. 최재형 목사 대신에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을 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영상 녹음 증거를 공표할지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재형 씨와 동행한 유튜버들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 그리고 다른 유튜버 2명을 최재형 씨를 비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아무튼 검사는 무죄, 피의자가 유죄를 주장하는 그런 희한한 풍경이 계속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어제 있은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접 소집을 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와는 별도입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형 목사 측이 신청을 했고 지난 9월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것을 결정하면서 열리게 된 겁니다. 현 사건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2번 열린 것은 201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2개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전혀 별개의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고 스텝이 꼬이고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형 씨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공범 관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모든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지 않고 본 최재형 씨만 처벌하게 된다면 국민 신뢰와 납득을 얻어내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2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라고 하나만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고심의 일단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어제 수사심의위원회 검찰이 3시간 넘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이 명품백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김 여사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에 불과했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반면에 그 최재형 씨 측의 류 변호사는 2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직무 관련성은 청탁의 내용이 아닌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면서 수사심의위원에게 새로운 증거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최재형 목사 측은 검사가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가 유죄를 주장하는 희한한 수심이다 라면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최 목사가 명품백을 선물할 때는 분명히 청탁의 의미도 섞여 있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